오늘은 적게는 주 2회밖에 운행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특급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 열차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청량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탈 열차는 8시 30분에 7번 플랫폼에서 승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8시 30분이 되자 저 멀리서 오늘 탑승할 특급 열차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탑승할 이 열차는 청량리역에서 강원도 정선의 아우라 지역까지 운행하는 관광 특급 열차인 정선 아리랑 열차 A트레인입니다. 이 특급 열차는 주말 그리고 정선 5일장에서는 2와 7이 들어간 날짜만 운영하는 관광 전용 열차인데요. 이 열차는 다른 일반 열차와는 다르게 내부가 아주 특별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열차 내부를 둘러볼까요? 먼저 1호차인 하늘실을 둘러보겠습니다. 하늘실은 총 60석의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늘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객실 내부가 모두 파란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창가에는 이렇게 추가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 열차에서는 볼 수 없는 탁 트인 기차 밖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 맨 앞에는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갈 수 있는 자유석 2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평소에 기차를 탈 때는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기차 밖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아주 낭만적인 좌석입니다. 그럼 다음 객실로 향해 볼까요? 이곳은 2호차 누리실입니다. 이곳에도 역시 자유석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자유석은 경쟁이 치열하니 미리 자리를 선점해 놓는 게 좋겠죠? 이 2호차 누리실은 좌석과 카페칸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곳도 역시 자유석이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서 저는 앉지 못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자마자 이 카페칸 좌석에 앉아서 집에서 싸온 음식들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여기서 음식을 먹지는 못했지만 이 광경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행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설렜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카페칸에서 바로 식음료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방이 되지 않은 모습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칸 앞쪽에는 이렇게 정선 여행과 관련된 팜플렛도 구비되어 있으니 정선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럼 다음 객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3호차 땅 울림실입니다. 이곳에는 자유석이 없고 이렇게 짐칸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땅 울림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의자 색깔이 땅과 비슷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다음 객실로 넘어가 볼까요? 이곳은 정선 아리랑 열차의 마지막 객실인 4호차 사랑인실입니다. 이곳은 1, 2호차와 마찬가지로 자유석 2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객실이 바로 이 4호차인데요. 노란색 계열의 밝은 의자와 추가창 밖으로 넓게 펼쳐진 주변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정선 아리랑 열차의 모든 객실을 둘러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4호차 끝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면 숨겨진 비밀스러운 객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은 1호차와 4호차 객실 끝에 추가로 붙어있는 전망칸입니다. 전망칸은 일반 객실 좌석과는 다르게 이렇게 등받이가 없는 나무 의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창밖으로 펼쳐진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 정말 기차 여행의 낭만이 온몸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전망칸의 또 다른 재미 요소는 바로 이렇게 기관차를 바로 눈앞에서 구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이 기관차는 국내에서 운행 중인 유일한 7,600톤대 디젤 기관차인데요. 강원도 정선은 전기로 이동하는 전철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디젤 기관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제 객실 구경을 다 마쳤으니 오늘의 여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강원도의 멋있는 풍경들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강원도 내륙 안쪽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니 이렇게 시멘트 공장과 시멘트를 운반하는 기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게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하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차 밖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카페칸에 가서 조금 더 열차 구경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아리랑 공연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감상해 볼까요?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공연을 직접 눈으로 감상할 수 있다니 정말 횡재한 기분이 들더군요. 참고로 이 기차 공연은 매번 정해진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선 여행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 공연인데요. 아쉽게도 저는 중간에 하차를 해야 해서 공연을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정선 아리랑 열차 기차 공연은 정해진 날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이 잘 맞아야 공연을 감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품격 있는 공연과 주변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정선 아리랑 열차의 전체적인 모습을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꼬리 쪽에 붙어있는 새마을호 열차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청량리역에서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강원도 영월입니다. 이 영월역은 고풍스러운 기와집 형태로 지어졌으며 한자로 쓰인 명판과 궁서체로 새겨진 한글 명판이 동시에 걸려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처음 마주치는 기차역부터 이렇게 특별한 인상을 남겨주다니 오늘의 영월 여행이 벌써부터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영월역 안에는 청량리역에서 영월역까지 가는 기차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타고 온 정선 아리랑 열차 시간표도 나와 있으니 영월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월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시내버스는 영월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떨어진 덕포시장 입구 정류장에서 탈 수 있지만 11시 30분경에 버스가 출발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영월 시내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역을 빠져나와 왼쪽 길로 쭉 가시면 이렇게 회전교차로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길을 건너 영상 속에 표시된 곳으로 가면 동강대교를, 길을 건너지 않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영월대교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두 대교 중 영월대교를 건너는 걸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영상 속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영월대교를 건너야 이렇게 광활하고 수심이 깊은 동강의 풍경을 더 풍족하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강대교는 대교 자체의 크기는 크지만 이렇게 주변 풍경이 별로라서 영월대교 쪽으로 건너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월대교에서는 넓게 펼쳐진 동강뿐만 아니라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는 복례산의 산줄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는 복례산 꼭대기에는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도명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에 올라가면 해발 800m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영월 시내의 광활한 풍경도 함께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 속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향하고 있는 첫 번째 여행지에 방문한 후에 두 번째 여행지로 저곳에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 볼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월대교를 지나 시내 방향으로 10분 정도를 더 걸어가자 전통시장 느낌이 물씬 나는 골목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바로 영월 시내 중심부에 있는 영월 서부시장입니다. 아직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 서부시장을 조금 둘러봤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식료품들 뿐만 아니라 보기만 해도 군침이 흐르는 맛있는 먹거리들을 접할 수 있으며 이 맛있는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는 아침 시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맛있는 전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는데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이번에는 갓 삶아진 순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대들을 지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메밀 요리들을 파는 가게들이 보여져 있습니다. 옆에는 말린 옥수수로 만든 강원도의 토속 음식인 올챙이 국수도 있네요. 이렇게 영월 서부시장에서는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접하기 힘든 개방형 가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현장감을 피부로 느끼며 저렴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앉아서 이모님이 직접 부쳐주시는 메밀전을 먹는 게 또 그렇게 꿀맛이 아닐 수 없답니다. 아쉽게도 이제 버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버스를 타러 나가야 하는데요. 첫 번째 여행지를 빠르게 둘러본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 서부시장에서 도보로 약 3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정류장인 터미널 사거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이 여행지는 영월에서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많이 있으니 화면 속에 나오는 출발 시간을 보시고 원하시는 시간에 탑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버스 정류장에는 이렇게 영월 시내버스 노선 시간표가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시간표에는 영월의 지역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영월 주민이 아니라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월군 대중교통 정보 사이트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검색하여 버스 노선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탑승한 버스는 11시 25분에 출발하는 주천행 시내버스였는데요. 예정된 도착 시간보다 약 10분 정도 버스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내버스의 도착 시간이 10분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저와 비슷하게 대중교통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버스를 타고 한번 이동해 볼까요? 하차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약 7분 정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인 선돌입니다. 선돌 입구에는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화장실도 있습니다. 옆에는 다양한 마실거리도 팔고 있네요. 그럼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나무 데크길을 따라 약 5분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자 영월 시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속 시원한 풍경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자 마치 도끼로 참나무를 두 동강 낸 것처럼 쩍 갈라진 바위산 두 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연이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쪼개진 이 바위산은 신선함이라고도 불리우는 선돌인데요. 이 선돌은 물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바위 틈이 녹아서 형성된 지형이라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이곳에서는 이 신비로운 선돌뿐만 아니라 드넓게 펼쳐진 서강의 강줄기와 주변 풍경들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는 경치입니다. 참고로 이 절벽 뒤쪽에는 작은 전망대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이 필요 없는 황홀한 경치입니다. 이제 선돌 구경을 다 마쳤으니 다시 영월 시내로 돌아가서 허기진 배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돌에서 영월 시내로 돌아가는 버스 노선 역시
이렇게 약 30분마다 자주 있는 편인데요. 저는 12시 55분 버스를 타려고 했으나 기사님이 저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1시 5분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이 선돌 정류장은 이렇게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손을 흔들어 주셔야 놓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7분을 달려 다시 영월 시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오전에 잠깐 둘러봤던 영월 서부시장에 들어가서 허기진 배를 한번 채워볼까요? 확실히 오전보다 사람이 더 많아진 느낌입니다. 이 메밀집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한번 먹어보고 싶었지만 저는 당일치기 여행자라 줄 서서 먹을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에 오전에 찜해두었던 순댓집에 가서 순대국밥을 먹었습니다. 2년 전에 영월 여행을 왔을 때도 이곳에서 순대국밥을 시켜 먹었었는데 정말 국물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바닥까지 아주 싹싹 다 비워버렸네요. 이대로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메밀집에 가서 간단하게 후식을 먹었는데요. 이곳도 역시 제가 2년 전에 영월 여행을 왔을 때 방문했던 메밀전병 가게입니다. 전에 방문했을 때에는 어머님이 배추전을 부쳐주셨었는데 이번에는 따님이 이렇게 배추전을 부쳐주셨습니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메밀전병 가게에서 배추전을 부쳐주시는 따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치 수십 년의 세월도 함께 몸에 녹아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메밀 배추전을 만들어주시니 맛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슴슴한 메밀의 맛과 배추의 은은한 단맛이 혀에 천천히 스며드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방금 전에 순댓국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입에서 이런 맛이 느껴진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단돈 2,000원에 후식 배추전을 마무리하고 오늘의 두 번째 여행지로 향했습니다. 오늘 방문할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영상 초반부에 잠깐 보여드렸던 복례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도명 구조물입니다. 이곳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택시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등산을 해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곳 영월 서부시장에서 택시를 타면 편도 택시비 약 15,000원이 필요하며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등산으로 올라가면 서부시장에서 출발했을 때 정상까지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손쉽게 택시를 타고 올라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두 번째 방법인 등산을 통해서 복례산 정상까지 올라가 볼 예정인데요. 서부시장을 빠져나와 오전에 건너왔던 동강대교 방면으로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이렇게 CU 편의점이 나오는데요. 이 편의점 안쪽에 골목길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영월 성당으로 가는 오르막길이 나오며 이 표지판을 따라 오른쪽으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동강의 강줄기와 동강대교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계속 길을 따라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복례산 등산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라디오스타 박물관입니다. 참고로 이곳은 안성기 배우님과 박중훈 배우님께 청룡 영화상을 안겨주었던 작품으로 유명한 영화 라디오스타의 촬영지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곳은 2004년까지 KBS 영월 방송국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영화 라디오스타의 한 장면과 현재 영상 속에 나오는 박물관 입구의 프레임이 완전히 똑같죠?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박물관 안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요. 이 박물관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이니 영화 라디오스타를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박물관을 지나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렇게 작은 공원 하나가 나오며 이 공원을 지나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영월 수도사업소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안쪽으로 쭉 직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례산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등산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천천히 등산을 해볼까요? 등산 코스 초반부는 이렇게 바위길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바위길로 보이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참 신기하더군요. 계속 길을 따라 올라가자 눈앞에 2층으로 된 팔각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0분 정도 올라왔을 뿐인데 벌써 영월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치가 정말 끝내주죠? 정상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영월의 풍경은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생각보다 올라오는 길에 경사가 높아서 발을 풀어줄 겸 신발을 벗고 정자에서 잠시 쉬었는데요.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땀을 식히니 힘든 것도 싹 잊게 되더군요. 이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으니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 볼까요? 바위길을 지나니 이렇게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진 숲길이 나왔습니다. 정말 뱃속 깊은 곳까지 맑은 공기가 꽉 들어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숲길을 지나면 다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데요. 생각보다 경사가 가팔라서 다치지 않게 집중해서 올라갔습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돌탑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교한 돌탑을 쌓았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오르막길 중간에는 이렇게 간간히 의자도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앉아서 쉴 공간이 없으니 의자가 나올 때까지 무리하게 올라가지 마시고 힘들면 주변 돌에 앉아서 쉬었다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서 숨이 찼지만 주변의 푸르른 식생을 보며 잠시 멈춰가니 금방 회복이 되더군요. 등산을 시작한 지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다시 작은 정자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통해 기운을 차렸으니 다시 힘을 내서 등산을 해볼까요? 아까 잠시 휴식을 취했던 정자에서 20분 정도 더 올라가자 우거진 숲풀들 사이로 환한 빛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빨리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햇빛을 막고 있던 울창한 나무들이 사라지자 아주 푸르른 하늘이 기다렸다는 듯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아까 영월 시내에서 올려다봤던 신기한 도명 구조물도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영월 시내에서 약 3시간 정도 등산을 해서 도착한 이곳은 바로 복례산 정상입니다. 그럼 이 해발 800m의 복례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영월군의 풍경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정말 몇 번을 내려봐도 질리지 않는 절경입니다. 참고로 이곳 복례산 정상에는 작은 카페도 있는데요. 이 카페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번 가볼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카페 799인데요.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인 강원도 오지인 만큼 굴곡진 산허리들이 주는 광활함이 정말 장관이네요. 그럼 카페 안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땀을 흠뻑 흘린 뒤 이곳에 와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니 정말 무릉도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곳 주변에는 신기하게 생긴 돔형 구조물, 그리고 우주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많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영월 시내부터 3시간가량 등산을 해서 올라온 이곳은 복례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별마로 천문대입니다.
이 별마루 천문대는 해발 800m 높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시민 천문대 중에서는 별들을 관측하기에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곳에서는 다양한 고성능 망원경을 활용해 직접 별과 태양을 관측해 볼 수도 있는데요. 프로그램 관람 시간은 다음과 같으니 시간을 확인하시어 별마루 천문대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매를 하시면 원하시는 시간대에 천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 모두 동일하게 7,000원에 예매를 할 수 있으며 주간보다는 야간 관측이 훨씬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램 시작 시간인 오후 4시 30분이 되자 가장 먼저 지하 1층 천체 투영실로 들어가서 천체 관측 및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돔형으로 된 스크린에 넓게 펼쳐진 별자리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 정말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시간일로 지금 보신 하늘의 모습은 오늘 오후 6시쯤 만나볼 수 있는 하늘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30분간 이야기를 듣고 난 뒤 4층으로 올라가 본격적으로 태양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요? (4층) 천체 관측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학창시절 과학 교과서에서나 봤던 신기하게 생긴 거대한 망원경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어서 어떻게 별들을 관측하는지 살짝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걱정도 잠시, 이렇게 천장이 활짝 열리더군요. 마치 만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천장이 활짝 열리는 게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천장이 열리고 나면 천문대 직원분께서 오늘 관측할 태양 혹은 별자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별이라고 하는 태양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킬로미터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는 사람이 자동차 타고 가면 약 170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총 2개의 망원경으로 태양을 직접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면 30분 동안 자유롭게 망원경을 활용하여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요. 그럼 한번 천천히 이 천체 관측실을 둘러보도록 할까요? 관측소 뒤쪽으로 들어가자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망원경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아쉽게도 주간 관측 시간에는 이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저녁 시간에 이곳을 방문하면 이 거대한 망원경으로 토성을 직접 관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별을 관측하지는 못했지만 이 신기한 도명 구조물과 거대한 망원경을 구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치 천체 과학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망원경으로 직접 태양을 관측해 볼까요? 먼저 앞에 보이는 작은 망원경으로는 15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풍력발전소를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주간에는 관측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초점을 풍력발전소 쪽으로 맞춰두었다고 하네요. 다음에 있는 이 중간 사이즈의 망원경으로는 태양을 직접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망원경을 통해 우주과학 시간에 배웠던 태양의 흑점을 직접 눈으로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태양의 흑점이 까맣게 보이는 이유는 이곳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천체 관측실에서는 단순히 천체를 관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늘이 뻥 뚫린 공간에서 영월의 탁 트인 풍경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코앞에서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관측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마루 천문대 3층에는 이렇게 우주 공간을 나타내는 듯한 신비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마치 우주 속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별들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이 들더군요.
이 공간을 끝으로 오늘의 별마로 천문대 체험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영월 시내로 향해 볼까요? 영월 시내로 되돌아갈 때에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하산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콜을 하면 바로 택시가 잡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하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콜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복례산 정상에서 영월 시내의 풍경을 한 번 더 감상했는데요. 저녁에 바라보는 야경도 정말 멋있으니 저녁 천체 관람을 하시는 분들은 야경도 꼭 구경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약 15분이 지나자 불렀던 택시가 도착을 했습니다. 택시비로 약 15,000원을 내시면 영월 시내까지 아주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해서 이곳까지 올라오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택시를 타고 별마로 천문대까지 올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영월 시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등산을 한 뒤에 열심히 천체 관측을 했더니 배가 너무 고프더군요. 그래서 분식집에서 팔고 있는 빨간 오뎅을 몇 개 먹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이 오뎅 맛이 잊혀지지 않더군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까지 약 3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여행지 한 곳을 더 둘러보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가려고 했던 고시동굴의 입장 시간이 마감되어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시동굴 역시 선돌이나 별마로 천문대와 마찬가지로 영월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인데요.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입장 마감 시간인 6시 전에 고시동굴에 방문하여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시동굴 이외에도 영월의 대표적인 관광지 한 곳이 더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한반도 지형으로 이곳은 고시동굴이나 선돌과는 다르게 갈 수 있는 버스가 몇 대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영월에서 유명한 동치미 국수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등산을 하는 동안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지 시원하고 새콤한 이 동치미 국수가 그렇게 맛있더군요. 고시동굴에 가지 못한 게 오히려 좋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 후식을 먹으러 작은 다방에 들렸는데요. 이곳은 라디오스타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영화 라디오스타의 촬영지로 유명한 청록다방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영화 라디오스타와 관련된 사진들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KBS 1박 2일에서도 이곳에 촬영을 왔었나 보네요. 정말 옛날 다방의 정겨운 정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부엌 한켠에 놓여있는 옛날 다방 커피 보온병도 아주 인상적이네요. 소파도 다방 느낌이 물씬 나는 정겨운 소파였습니다. 식탁 한켠에 놓여져 있는 성냥도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차에 타먹을 수 있는 설탕, 커피, 프림도 옛날 다방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주네요. 저는 이 청록다방에서 다방하면 빼놓을 수 없는 쌍화차를 주문했습니다. 동그란 보름달처럼 둥둥 떠있는 계란 노른자가 정말 탐스럽죠? 먼저 주변에 있는 견과류를 건져 먹은 뒤 노른자 겉면이 알맞게 익었을 때 숟가락으로 잘 떠서 한 입에 먹었습니다. 노른자의 고소한 맛과 쌍화탕의 달콤 쌉싸름한 맛이 아주 일품이더군요. 이렇게 청록다방에서 후식을 먹은 후 밖으로 나갔는데 청록다방 옆쪽에 있는 관풍원에서 영월 인더 나잇 문화공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공연을 감상해 볼까요? 찡놀이 즐겁구나 8월이나 12달이 다 좋아 일러나보게 우연히 길을 걷다 마주친 문화공연이었는데 공연을 너무 잘하셔서 횡재한 것 같다는 기분이 마구 들더군요. 노래 공연이 끝나자 다음으로는 창작 뮤지컬인 영월 청년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볼까요? 아유 양반아 수다 좀 그만 떨어 양반아 원래 수다는 떨라고 있는 거야. 달달달달 수다
이 영월 인더나잇 문화공연은 10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영월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녁까지 알차게 공연을 관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를 타러 영월역으로 향했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정선 아리랑 열차가 아닌 무궁화호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영월 인더나잇 문화공연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당일치기 영월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도보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